네, 양시장 보고 왔습니다. 사실 앞서 김민수 대표님이 2차 전지 특히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주가 상승 하락에 대해서 너무 유난 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었는데 그럼에도 시장에서 온통 관심은 그 종목의 흐름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122만 원까지 올랐던 에코프로가 또 다시 살짝 밀려나자 코스닥 지수가 또 같이 또 출렁였거든요. 이게 1, 2분 새에 나타났던 흐름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 에코프로와 코스닥의 지수를 같이 보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입니다. 코스닥 시총 여전히 빨간 종목이 많은데 장중 고점 대비는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DX 어디까지 올라올 것인지 지금 시총 5위에 딱 우두커니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식 대표,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정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장은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의 날인데 네. 오늘 오후에도 물론 지난번만큼의 사이즈는 아니지만 변동이 살짝은 보였어요. 네. 계속 이렇게 변동성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변동성을 좀 내포하고 있는 재테크 수단이기 때문에 네. 이런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거래량이 없고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지금처럼 거래량이 많고 또 변동성이 나오면 뭐 그대로 또 말이 나오곤 합니다만 그래도 변동성이 있다라는 것이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기회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어서 에코프로 BM 혹은 이제 2차 전지를 바라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혹은 보유하고 있는 가격대에 따라서 사실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밑에 계신 분들은 최근의 변동성에 더 살까 말까를 고민하실 것 같고 네. 근데 반대로 윗가격대 사신 분들은 좋다고 하는데 이거 물렸는데 기다려 봐야 되나? 또 이런 또 투자 심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재 위치다 보니까 사고 파는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나오는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니 그 변동성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모멘텀이라든지 내재 가치는 크게 변한 것이 없으니 가격이 조금 낮아진다 했었을 때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긍정적인 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시장 안에서 오늘 저희가 마감에 매수할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감 남겨두고 두 분이 선택한 종목 볼게요. 각각 하나씩 좀 꼽아주셨는데요. 세종공업과 두산이 나왔습니다. 이 두산 누굽니까? 두산 오늘 주가 보셨습니까? 네. 두산 오늘 막 이슈가 되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사실 제가 조금 일찍 드렸거든요. 네. 일찍 드렸는데 그 이후에 좀 시세가 나서 굉장히 좀 속이 상하나 일단은 그래도 다시 한번 가격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는 주고 있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제 두산 뭐 그렇게 회사 이미지가 과거에는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마다 뭐 적자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불과 벌써 한 3, 4년 전인 것 같은데 일단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좋은 이 이미지로 탈바꿈이 되면서 또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밥캣 좋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또 좋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이야기가 또 하나씩 또 붙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2차 전지 관련한 뉴스에 스치면 또 한번 반응을 하는 최근의 시장 트렌드를 본다라고 하면 두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만약에 시가총액이 작거나 이런 테마주에 이제 속하는 중소형주라면 이야기를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러한 지주사, 그룹사에서 2차 전지 신성장 동력 모멘텀을 가지고 또 움직이는 그러한 트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에코프로도 포스코도 LS도 놓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두산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2차 전지 빼고 보유하고 있는 본업 기준으로도 성장세는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요소는 굉장히 많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두산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고민이 많이 돼요. 많이 되는데 오늘 종가에 저는 그래도 탄력적으로 좀 보실 분들은 종가에 한번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9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그러니까 오늘 시초 가격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마 변동성을 노리면서 들어온 모든 분들이 손실로 가는 가격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투매가 좀 나올 수 있어서 저는 9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15만 원대까지 한번 1차적으로 잡아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에 두산을 산다고 합니다. 옆에서 보고 계신 박선희 대표님, 두산 솔깃하십니까?
네, 뭐 그렇게 많이 고평가돼 있지도 않고요. 오.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력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갖고 온 종목이 더 좋다. 제가 갖고 온 종목은 네. 현재 좀 이슈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제 수급이 돌 때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제 배터리가 핫하게 움직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동차 섹터가 좋다는 말로 또 풀이가 될 수 있고 최근 현대기아차의 실적도 사상 최대치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 섹터가 지속적으로 호실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경창 산업이 상당히 많이 상승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대원강업이 이어서 상승력이 나왔고 이렇게 자동차 부품들이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세종공업도 그러한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용 머플러 그리고 배기가스 정화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업체였는데 최근 이 수소 전기차에 사용되는 이 센서류와 그리고 핵심 부품 등을 만들어내면서 이 수소 전기차 관련 부품을 이제 마구마구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대차의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 제작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을 보시면 최근에 지속적으로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관련 주들을 만약에 이제 놓치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현재는 자동차 부품 주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베팅을 해놔야 추후 고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공업은 8,1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8,900원이지만 장기적 관점으로는 10,000원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공업 만약에 순환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다음 타자는 또 자동차 쪽에서 부품 쪽에서 나올 수 있다. 목표 주가는 8,900원, 손절가 7,7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시장이 반응하는 두산, 앞으로 곧 반응할 것 같은 세종공업 이렇게 오늘 두 가지를 저희는 마감에 매수해 보겠고요.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1% 가까운 오름세를, 코스닥은 2.47%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뭐 오늘 AI 이야기 많이 했지만 솔트룩스를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거의 그 AI주 안에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죠. 알체라와 함께 20% 넘게 오르며 37,15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솔트룩스를 포함한 오늘 AI주들이 뜨거워요. 종가에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김태성 팀장님, 조금 더 이슈를 이용해 볼까요? 이 시세라면, 네. 이 거래량과 이 정도 이제 이 매수 체결 강도라면 저는 3월 달에 기록했던 41,600원이라고 하는 고점을 넘어서는 것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AI가 우리 기대감보다 사실은 조금 먼저 출발한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1분기 때는. 하지만 이제 지금은 우리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성과들을 내보이면서 실질적으로 실적까지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솔트룩스를 포함해서 AI 혹은 챗 GPT 관련 기업들은 조금은 더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매 장세에서 AI 관련주 차례가 온 것 같다. 나는 이 추세라면, 이 흐름이라면 더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어서 저희는 종가에는 매도하지 않고 조금 더 솔트룩스를 들고 가볼게요. 그럼 두 번째로 바이오니아는 어떨까요? 시가부터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 개장 전에 실적이 나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기대 속에 저희 시청자분들도 많이 또 들고 계신 종목인데 박성식 대표님, 네. 바이오니아가 오늘은 실적으로 움직였잖아요. 기대 더하기 실적으로 바이오니아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이십니까? 일단 뭐 기술적으로 좀 조정폭이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력이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대략 한 5만 원 정도 라인까지 조금 더 바라보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매도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이제 좋아졌다고는 하나 이제 과거에 이제 진단키트 쪽 실적이 많이 좀 감소하면서 2020년 실적은 따라잡기가 좀 어려울 듯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일단 이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 유산균 매출 확대로 어느 정도 실적이 호전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이것이 엄청나게 급성장하지는 못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폭 대비 단기적인 상승력만 조금 더 취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김태성 팀장님의 이야기도 네. 들어보고 싶은데 이 바이오니아가 이전에 실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사실 뉴스성으로 움직인 적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이렇게까지 증가했다면은 저는 이거 스트롱바이 의견까지 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5를 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 이 바이오니가 왜 올랐는지를 보게 되면 테마가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올랐었거든요. 당시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실적 대비 주가가 이제 고평가됐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현재 주가의 흐름 그리고 바이오니가 이번에 낸 실적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여기에 정책까지 한 번 더 또 언급이 된다 했었을 때는 저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제약바이오 쪽 섹터 전체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이긴 한데 네. 저는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것에 좋은 점수를 준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나는 상승할 것 같다라는 의견 김배성 두 분 모두 다 오지만 약간 그 안에서의 톤 차이는 있었습니다. 이번에 오늘 또 굉장히 핫한 SK 이노베이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참 온탕냉탕을 단기간에 왔다 갔다 한 SK 이노베이션이에요. 유증 이야기 나왔을 때 그 부정적인 뷰 어디 갔냐라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강력하게 매수 의견을 드리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현재 구간 13% 넘게 올라주고 있거든요. 유증을 이렇게 잘 이용한다면 SK 이노베이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저는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SK 이노베이션은 사실 우리가 지금 배터리 셀 기업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긴 하지만 실적은 정유화학 쪽에 아직까지는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정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가격도 상반기에 안 좋았고 또 정제 마진도 사실 4.5에서 한 5불을 넘어줘야 이제 이익이 남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거의 3불 이하의 정제 마진을 보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번 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2차 전지 사업부에서는 적자폭이 굉장히 빠르게 축소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이제 실적 발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SK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SK이노베이션을 저는 현재 위치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체크를 해보면 SK온의 온향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이 있죠. SK 테크놀로지. 네. 이러한 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 구조가 조금은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저는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들 기업이 에코프로나 포스코 혹은 뭐 LG에서 LG화학이 보여줬던 것처럼 강하게 상승세를 나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좋은 위치로 조금 빠르게 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다시 또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21만 5,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또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올라오는 테마주가 있어요. 진단키트주인데 요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숫자상으로 올라가고 있기에 시젠이 오늘 7% 강세, 휴마시스가 7% 오름세, 엑세스 바이오도 같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그냥 이벤트성 혹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다시 확진자 수가 또 5만, 6만, 7만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지 박정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현재 이 팬데믹 상황을 어느 정도 푸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진단 키트가 이제 바로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슈적으로 좀 짧은 반등력을 여러분들이 취하는 형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수급적으로 지금 한 하루 걸러서 강력한 이제 매수력이 좀 유입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시젠도 마찬가지고 다른 진단 키트 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죽기보다는 일정 부분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내려면 이제 시젠 기준으로 보면 22,000원 정도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줘야 되고 추가적인 상승력이 잘 나오게 된다면 한 25,000원 정도에서 3만 원 정도 선까지는 단기적인 상승력을 조금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즌을 포함한 진단키트 주들에 대해서 다시 주목해보지는 않겠다. 오늘
이 이슈를 이용해 매수를 하진 않겠고 보유자분들 영역에서 잘 매도하고 나오는 타이밍으로 이용을 하는 게 좋겠다 의견 받았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마지막으로 보면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오늘도 상승하는 종목 개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700여 개가 넘게 올라주고 있고 코스닥도 지난주 금요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1000여 개가 넘는 종목이 올라줘요. 2.4% 상승 속에 935.68포인트. 오늘 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공방이 또 벌어지기도 했고요. 오늘 2차 전지만이 아니라 좀 많은 종목들이, 많은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